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대 은행도 부도 터진다.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라. 2금융권은 물론 1금융권 연체율이 심각해지면서 안전하기만 느껴졌던 5대 은행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진짜 위험한 요소는 자기들끼리 쉬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위험이 터질지 모릅니다. 집값이 한쪽은 부풀어 오르고 한쪽은 차갑게 얼어붙는 이른바 차별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안녕하십니까?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5대 은행 부도 터진다.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라. 뻥 하고 터졌네요. 자, 이 부동산 거품이 터질까요? 먼저 1금융권도 위험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2금융권이 더 위험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1금융권도 그렇게 안전하지를 못해요. 자, 4대 은행 대출 연체 3조 돌파, 가계 기업 모두 균열, 1금융권도 위험하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막 10억씩 몰빵하면 안 됩니다. 옛날처럼. 이게 분산 투자해야 돼. 분산 투자. 물론 1금융권이 당장 뭐 부도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터져 나온다는 것은 위험한 거잖아요. 먼저 5대 은행이 37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코로나 37조 만기, 지금 17만 상환이 지금 임박했는데 이 17만 명이 지금 이걸 과연 다 갚을까? 내가 보기에는 연체 많이 줄 것 같은데요. 20년 4월 5번이나 연장을 했어요. 계속 갚지를 못해가지고 한계가 있죠. 이번에 최종 연장이 될지 한 번 더 연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돈을 받지 않다 보면 은행이 엄청나게 부실해지게 돼요. 10명 중 8명이 연체. 이거 보세요. 심각하지 않나요? 은행 부실, 이것이 바로 파산을 가지고 이게 막 요즘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지게 되면 뱅크런, 불과 5분 만에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대형은행 하나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빚 못 받으면 위험하고 기업 대출도 연체, 2금융권 받아가지고 상환하는 아주 우스운 일도 벌어지고 4대 은행 위험 대출 심각하고. 자, 이제 9월달 특히 금융권 부실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도 관심사입니다. 세계은행 연쇄 지금 부도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국내 은행도 전체적으로 지금 부실합니다. 표가 안 났을 뿐이지. 자, 상환 연장 미지수 계속 연장만 해줄까요? 자, 9월 부도 그래서 위험설이 터지는 겁니다. 매입 성향. 자, 여기 보시면 자, 위험한 기사를 일반으로 지금 확대 우리가 꼭 할 수는 없지만 모든 은행이 뱅크런에 노출된 건 사실이에요. 은행별 5천씩 분산하는 게 최선입니다. 물론 돈 많으면 뭐 5억씩 분산하십시오. 1금융권 너무 맹신하지 말라고요. 자, 은행 부실 심각. 자, IMF 부동산 PF, 특히 IMF는 부동산 PF를 걸고 늘어집니다. IMF가 아니라도 다 위험하다는 거 알고 있죠. 채무 불이행이 재발될 수 있다. 옛날에 저축은행처럼. 한국은행의 경고. 자, 오죽하면 은행 중에 은행 한국은행이 일반 은행한테 경고하고 나설까요? 건설 금융 분야, 부동산 PF. 자, 금융권 부실, 저축, 여신, 보험, 증권 누가 하나 안전한 게 없습니다. 건설사는 또 줄도산. 이번에 여러분들 해피트리, 자, 부도 났잖아요. HNINC, 우석통원 계속 지금 부도가 늘어나고 있네요. 유력 기업들이. 가계 기업 대출 심각. 가계는 105%, 기업은 120%. 이거 전세랑 가처분까지 합치면 300%가 넘어요. 가계가. 세계적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만약 전세가 흔들려 버리면 부도납니다. 자, 자영업 대출 1천조. 우리나라가 자영업이 너무 많아요. 연체, 다중채무자 다 묶여 있어요. 이 6가지 보면 끔찍하지 않나요? 자,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누굴 믿나 한번 해준 건데 이거 진짜 좀 중요해요. 좀 이 한국부동산원하고 KB, 특히 KB는 좀 재방송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리석은 전망만 자꾸 내세우지 말고. 자, 주간 아파트 매매. 한국 보면 부동산원은 자, 이렇게 쭉 올라간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전국도 0.05. 이번에는 이제 0.04 서울 상승. 전국은 마이너스 0.04 하락.
지금 빠르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서울은 지금 플러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KB는 아직 이게 0인데 세상에나 아직도 0.11, 0.15.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 맞을까요? 자, 한국부동산은 핵심. 얘들은 국토교통부 전문기관으로 사실상 공익기관이에요. 뉴스. 자, 급매소진, 상승전환. 보통 한국부동산원을 발췌하는 뉴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급매소진되고 상승됐다. 뭐 반등했다. 표본은 3.6만 가구로 한국은행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 조사 방식이 KB보다 훨씬 탁월합니다. 거래 가능 가격 산증. 뭔 말이냐? 매도가, 매수가, 실거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실거래만 봐버리면 망합니다. 왜? 지금 같은 경우 예전에 꼭지에서 거래 한 건 안 된 것들 한 10개 중에 6개는 거래 한 건 안 된 것들인데 얘는 거래됐다면 무조건 하락이죠. 분위기가 좋아도. 왜? 꼭지에서 지금 멈춰 있으니까. 이걸 하락이라고 표현하니까 집값이 떨어진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들은 대신에 한국부동산은 이 실거래가만 조사하지 않고 왜? 실거래가의 맹점이잖아요. 거래 안 된 것들이 거래돼 가지고 차라리 거래된 것 중에서 이렇게 표본을 뽑으면 정확할 텐데 자, 꼭지에 몰려있는 안 된 것들까지 합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하락으로 나오는 거예요. 집값은 뛰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부동산은 실거래가만 따지는 게 아니라 호가, 매도 호가, 매수 호가 종합적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물론 여기도 약점이 있습니다. 너무 실거래가를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것도 거래된 것 중에 실거래가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안 된 것도 높다 보니까 상승이 작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시장 한번 가보세요. 생각보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지근하게 나오고 조금밖에 안 뛴 것처럼 나온다. 이거는 실거래가의 치명적인 걸 개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된 것 중에서만 실거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자, 이제 KB부동산은 완전 이게 기관이냐 할 정도로 참 심각해요. 엄청난 더군다나 여러분들 대출을 KB부동산으로 받는다는데 이렇게 허접한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마이너스 이렇게 떨어진 것으로 나오죠. 플러스를 제가 유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정확하게 진단해 줘야죠. 지금 이거 완전 괴리가 생기잖아요. 거래된 것으로만 그냥 쭉 하게 되면 정확한 진단이 나와요. 저번 주보다 올랐냐 떨어졌냐. 안 된 것까지 그걸 다 포함해 버리다 보니까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완전 틀려버리는 거죠. 자, 국민은행 대출 여기 한국부동산원은 장점이 현재 분위기를 잘 반영. 문제점은 통계 조작 의혹이 한 번 있었죠. 자, 이번에는 재탄생하기를 바랍니다. KB부동산 핵심 국민은행 대출 기준으로 자, 뉴스 매물이 늘어나고 매도가 더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KB는 매물 는 건 맞지만 매도 문의가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자, 표본 6.3만 가구로 2배나 많은데도 정확도는 2배 이상 떨어져요. 조사, 실거래가 검증, 확정 지낸다고 하지만 실거래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장점, 거래 많을 시 잘 반영됩니다. 그나마 거래량이 거의 다 이루어진다면 정확하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거래가 없는 경우는요, 심각합니다. 문제점, 소폭 거래 때 아주 부정확하다. 이렇게 큰 기관이 이렇게 허접한 주간, 월간을 낸다는 게 참 끔찍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세모입니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올라가는 걸 정확하게 내려가는 걸 정확하게 좀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하반기 3대 위험. 자, 여러분들 3대 위험이 전세율, 건설사, 금융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전세 만기 2021년 9월달 꼭지였는데 이게 2년 고스란히 가면 올해 23년 9월달 그래서 9월 위기설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은행도 9월 위기설이 있는데 자, 바로 이 전세가율도 9월 위기설. 전세가율 놀라지 마세요. 강남은 40% 붕괴됐고 서울도 50%가 붕괴됐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 전세가 4억밖에 안 돼요. 내 돈이 6억이 있어야 돼요. 진짜 내 돈 많이 들어가요. 경기 60%. 자, 문제점 전세가 폭락으로 전세 미반환이 급증되고 있다는 거. 건설사 볼까요? 자, 미분양 7만 5천 가구 3기 공급이 이제 급증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미입주 기존 아파트가 안 팔려서 지금 건설사가 더 위험에 처졌어요. 팔려가지고 빨리 이렇게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연체가 늘어나는 거야. 입주자들이 내 것이 안 팔리니까
아직 거래량이 화랑되진 않았거든요. 문제점, 건설사가 부도 급증하는 원인은 미분양도 있지만 미입주. 그렇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고분양가 때리는 거예요. 자, 특히 대형 건설사, 메이저 건설사, 자, 이름이 있는 건설사들이 고분양가에 앞장서는데 허그는 자빠져 잡니까? 자, 금융권, 해외 금융 불안, 세계적 은행 파산 계속 터지고 있죠? 지금 잠잠한데 아직 믿을 만하지는 못해요. 국내 은행 부실, 가계 기업 부채, 건설사 PF 여러 번 강조하죠? 문제점, 자, 국내외 불안, 고금리 지속, 결국 금융위기로 확대되기 위험성이 커진다. 자, 이제 부동산 세 가지 이슈. 여러분들 지금부터 부동산이 어떻게 갈까요? 이제는 상승한다는 말도 어울리지 않아요. 왜? 상승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차별 상승 또는 차별적 등락, 오르는 게 있고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23년, 28년은 아마 차별적으로 누구는 뛰고 누구는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떨어지는 거 잡으면 안 돼요. 입지가 허접하거나 아파트가 허접하거나 세대수가 허접하거나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상승 시기, 상승폭이 차별화가 돼요. 갈 놈은 가고 못 갈 놈은 못 간다. 자, 지역별 선호, 공급, 인구 이런 부분들이 겹친 거죠. 자, 강남, 서울, 경기, 지방 순으로 안전합니다. 자, 매입, 흐름 보며 매입하십시오. 흐름을 잘 판단하고 매입할까 말까를 결정하시라고요. 두 번째, 얘는 이제 뛴다는 증거고, 이제 한쪽은 뛰고 한쪽은 떨어진다는 거고, 예, 장기 폭락, 2차 폭락도 볼까요? 장기 폭락. 여름에 일시적으로 반등하지만 결국 하락할 것이다. 자, 09년에서 13년까지 자, 폭락을 했는데 22년에서 26년 마찬가지로 26년까지 떨어질 것이다. 지금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들이죠. 거품, 경기, 공급, 인구 이게 누구 하나 좋은 게 없다. 자, 경기, 인천, 광역시, 지방이 전반적으로 위험하다. 이제 서울을 제외하고는 다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타이밍. 결국 25년이나 26년에 매수를 해라. 장기 폭락하니까. 자, 2차 폭락 볼까요? 자, 5월에 보합, 6월달 반등하지만 결국 올 9월부터 24년 2차 폭락으로 세게 떨어질 것이다. 단 조건이 있어요. 2차 폭락도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경제 위기가 뒷받침돼야 2차 폭락이 터지는 거지.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으면 절대 2차 폭락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 경제 위기 다음에 침체가 장기화돼야겠죠. 자, 그리고 만약 2차 폭락이 온다면 누가 많이 빠지냐? 강남, 서울, 신도시 순으로 많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폭락이 안 오면 얘들이 더 뛰는데 폭락이 오면 얘들이 더 빠진다고요. 매입 23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가 타이밍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강조합니까? 이제 6번 금융권 종합위기, 제2금융권 기업 연체율 급등, 하반기 부실 현실화. 자, 금리 동결됐어요. 기준금리 3.5% 3회 연속 동결. 이번에 이제 4회 연속 동결. 경기, 금융 지금 불안한데 만약에 미국이 혹시라도, 미국도 이번에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라도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서 올렸다. 그러면 더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불안하죠. 경제 불확실성, IT 반등 시기. 지금 다행인 건 삼성전자가 좀 올라왔다는 건데 아무튼 IT 반등 시기. 선진국, 중국의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금융불안,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부도 위험성에 놓여 있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해외은행 부도 이거 계속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연체 볼까요? 요즘 가장 핫하고 무서운 게 연체율입니다. 가계, 기업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은행이 이제 금융이 부실 생겨가지고 금융위기라고 하는 거죠. 연체율 급등 7년 만에 최고라고 하잖아요. 1, 2금융권 다 위기. 2금융권 저축은행 1분기 때 5.1%, 카드사 1.4% 증가. 5대 은행 볼까요? KB, 신한, 하나, 우리, NH 0.304% 상승.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자, PF 부실, PF 대출 잔액이 무려 116조. 자, 73%가 비은행에 밀집돼 있습니다. PF 연체율 3배나 지금 급증된 상태고 부동산 위축,
미분양 미입자하고 플러스가 된다면 심각해지겠죠. 가계대출 1800조, 기업대출 2219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계 기업 부실이 금융 부실을 가져오게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많은 건설사들이 흔들흔들 하는데, 자, 만약 이게 문제가 되면 살려달라고 애원하겠죠? 지금 부동산 진단이 어려운 것은 해외적인 주요 이슈와 국내 주요 지표, 그리고 정부 정책과 정치적인 요인까지 두루 꿰뚫고 있어야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